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이제 16장 일반학 2 제 16장 에큐러스 이퀄리브리아 수용액 평형입니다. 그래서 수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은 Acids and Bases 산과 염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강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이번 장에 뭐 나오나 한번 보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이제 에시드 베이스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루는 뭐 산염기 이론부터 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 그래서 뭐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산의 세기를 다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의 세기를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pH, 폐하라고 있나요? 하여튼 pH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강을 요 정도로 맞출 거고, 2강이 되면 이제 뭐 이거 에시드 베이스가 이제 결국은 평형이거든요. 평형. 그래서 에시드 베이스 평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뭐 다양성자 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도 한 2강, 2강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시드 베이스 개념 자체가 뭐 가장 처음에 오래된 것은 그러니까 물질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물질은 뭐 산이고 A란 그룹이고 B란 그룹인데 이걸 산이라고 그러자. 그럼 이거하고 반응한 다른 거를 염기라고 그러자.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물에 녹아서 dissolved in water예요. 그래서 뭘 나오게 하면 하이드로젠 아이온 H+를 내놓는 거를 자, 우리가 가로하고 AQ는 이게 물에 녹았다는 뜻입니다. 액큐 솔루션을 얘기해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G 쓰면 가스라는 거고 S 쓰면 솔리드라는 거고 L 쓰면 리퀴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Q 쓰면 액큐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인데 액큐스 솔루션 물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베이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나중이고 그러니까 수소 이온 내오는 거 그걸 우리가 산이라고 했고 아레니우스 정이니까 보통 우리 이것을 아레니우스 애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뭐냐? 물에 녹아서 물에 있어요. 물에 녹아서 OH- 이걸 하이드록실 아이온 또는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을 내는 거. 그래서 MOH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M 플러스 금수이온 나오고 OH- 있는 거. 다 물에 녹아서라고 하는 단수 조항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간단하게 뭐 아레니우스 정리 이렇게 해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고 그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론. 그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H+가 사실은 프로톤이거든요.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전달한다는 뜻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톤 도너 이걸 애시드라고 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애시드. 그럼 브랜스테드 로우리 베이스는 프로톤 주면 받는 게 있어야겠죠. 프로톤 억셉터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아이온을 프로톤을 받는 거를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HA가 애시드예요. 그래서 H 플러스 도너입니다. 그래서 프로톤 도너라서 주는 건 받는 거는 주는 걸 받는 거는 H 플러스 억셉터가 있어요. 이 베이스죠.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근데 애시드가 베이스한테 H 플러스 프로톤을 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BH 플러스가 되죠. 근데 이걸 받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이게 애시드가 돼요. 왜냐하면 이 H 플러스를 얘가 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누구한테 얘가 H를 주고 남은 A-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억셉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베이스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애시드하고 이 베이스하고 이게 애시드 베이스 페어죠. 짝이에요. 그래서 짝 우리가 주고 영어로는 conjugated라고 말합니다. 공액이란 말인데 그냥 이건 짝이란 말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 pair, 짝이라 뭐 그 말 자체에 벌써 들어가 있네요. 짝이란 말이.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짝염기와 짝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산이세기할 적에 어느 것이 강하느냐 하면은 강산과 강염기가 약산과 반대로 강산과 강염기가 약산과 약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강한 쪽을 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컨셉도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지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건 브랜스테드 로우리 애시드 베이스에서 이퀄리브리엄 얘기를 하는데
애시드 디소시에이션 이퀄리브리엄이에요. 이건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물을 베이스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가 물에 가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하이드로늄 하이드로늄 아이온이라고 그래. H3O 플러스를.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이게 베이스가 돼서 여기에 하이드로젠이 하나 붙어가지고 억셉트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죠. 이거 애시드입니다. 이게 베이스죠. 그럼 이것도 짝산 짝연기가 되고, 그럼 남는 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짝산 짝연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물에 대해서 또 베이스로 작용을 하는 건 물에 있는 수소를 받아와야 되죠. 액셉터니까.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걸 받아오면은 암모늄 아이온이 되죠. 그럼 얘가 베이스고 짝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H 플러스를 줬으니까 OH-가 나와서 베이스고 산이 되죠. 짝산, 짝염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런 그런 반응들이 여태까지 본 모든 이 산염기 반응들이 양쪽 화살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퀄리브리엄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산염기 평형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H3O 플러스를 우리가 하이드로늄 아이온이라고 그랬는데 AQ 표시된 건 이것조차도 수용액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HA가 보통 우리가 산인데 해리 한다고 그럽니다. 디소시에이션. 해리 하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한데 다 액큐스 상태로 가죠. 근데 이제 물 분자 하나를 집어넣고 H3O 플러스 되고 A 마이너스 된다고 표시를 하지만 사실은 물 분자 하나에 대해서 H3O 플러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많은 물 분자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있으면 보통 네 개의 물 분자를 해서 산소가 이 정사면체에 꼭 추점해 있고 H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H9O4 플러스 이런 걸 만들면 좀 그래도 제일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보다 더 많이, 왜냐 H 플러스가 그만큼 엘렉트로스태틱 그 필드가 세요. 그래서 더 많은 물 분자가 붙습니다. 학계 원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뵌지가 좀 오래돼서 옛날에 물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H2O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고 가셨던 분인데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네, 대학생 때였는데 저희 학교에서 세미나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H 플러스에 물 분자가 몇 개나 다녀서 같이 다니나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46개 정도 된다고 그런 강의를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고 요새는 뭐 전체 물박스를 가지고 또 뭐 세포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챌린징 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그런 식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내용이 좀 쉬워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산의 세기에 대해서 또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힌트를 드린 게 뭐냐면 스트롱 애시드하고 스트롱 베이스가 만나서 위크 애시드하고 위커 더 약한 베이스를 만든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HA가 강산이고 그럼 H2가 강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H3 플러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럼 이것보다 H3 플러스보다 이게 강산이 되는 거고 이 염기 생겨나는 이유도 이게 강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개념은 조금 더 나중에 더 발전을 시키기로 하고 보통 강산은 뭘 강산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HA가 100%다 이렇게 H3O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 남아있는 게 거의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strong acid 강산입니다. nearly 100%, maybe all of them.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weak acid는 뭐냐면 많이 그렇게 안 되고 대부분 그렇게 HA 자체로 남아있고 H2O 플러스 어느 정도, A 마이너스 어느 정도 그러니까 less than 100%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weak acid라고 말합니다. very weak acid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0% 거의 0% 거의 디소시에이션 되지 않지만 H 플러스 O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런 물질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의 세기는 어쨌든 H 플러스를 얼마나 많이 내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이 산도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pH가 클수록 강산이 더 아니죠. pH는 작을수록 강한 겁니다. H 플러스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HA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강서부터 약으로 내려가. H2는 굉장히 약산이겠죠. OH-가 강염일 텐데. 예. 그렇지만 여기도
이것도 H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O2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다 짝 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ClO4 마이너스가 남죠. 이거의 짝 염기예요. 그래서 짝산 짝 염기 페어를 쭉 나는데 산이 강하면 그 염기는 약합니다. 염기가 강하면 그 산은 약하죠. 그래서 짝산 짝 염기 페어는 한쪽이 강한 데서 강산에서 약염기로 반응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ClO4, HCl, H2SO4, HNO3 다 질산, 황산, 염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시겠어요? 과염소산. 이런 것들이 다 강산이고 100% 헬에서 그 농도 그대로 1몰 들어가면 H 플러스가 1몰 생기는 이런 겁니다. H3O 플러스가 이 정도 있고요. 그보다 더 약한 산들이 여기서부터 H 하나 지금 떨어져 나온 거 HSO4 마이너스 H3O 빈선도 약산을 보나요? 중간 정도 약산, 중간 정도 크기 HNO2, HF, CH3COH 이건 약산이죠. 초산. 그다음에 H2CO3 탄산, H2S, NH4 플러스, HCN, HCO3 마이너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위크한 거고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HA 산이 있고 A-H3O 플러스 이거의 혼합 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평형 계산을 통해서 H3O 플러스의 값을 구하고 그걸로 pH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거는 사실 염기에 속할 건데 아주 very weak acid H2 이런 거는 거의 디소시에이션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베이스는 뭐겠어요? 굉장히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엄청난 베이스죠. 하이드라이드도 가장 센 베이스 같아요. 일단 OH가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요. 근데 아직은 염기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들이 위크가 되겠고 아주 위크한 최강산의 짝이 있기 때문에 위크한 베이스가 되겠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대충 보시면서 산의 이름들,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대한민국에서 화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제 좀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염기설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도 우리 했으면 루이스 나와야죠. 그래서 루이스 에드시드는 엘렉트론을 억셉터 할 수 있는 거, 엘렉트론 페어 억셉터. 그리고 루이스 베이스는 엘렉트론 페어 도노.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반응 봤었잖아요. 이게 H 플러스를 도노 할 수 있는 게 산이었죠. H 플러스를 받는 게 염기였어요. 그럼 이것이 염기가 되려면 뭘 주는 거? 여기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엘렉트론 페어, 론 페어가 있어서 이거를 여기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염기 얘가 받으니까 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 전자 주는 거 염기, 전자 받는 거 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루이스 베이스 산염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는 이제 결국 하나를 만드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확장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 이 보론 같은 게 있어요. B가 있어요. B에 F가 보통 3개 붙습니다. 그러면 BF3가 되죠. 그러면 이건 옥텟 deficient 모레큘이에요. 옥텟은 다 못 채우죠. 그러니까 전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원래가 B가 전자가 3개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텟 디퓨션트인데 전자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루이스 애시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NH3가 전자가 2개가 있어요. 이걸 여기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게 되면 이런 걸 여기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 배위결합, 코오디네이션 본드 코오디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위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배위결합을 하면 본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애시드 베이스 애덕트라고 말합니다. 애덕트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보론에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여쭤보면 될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혼성이 어떻게 되죠? sp2 혼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정사면체가 되죠. 여기서는 보론이 sp3 혼성이 되죠. 1학기 때 처음에 배운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에서 이제 이 혼성을 변화시키면서 이게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아서 배위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애덕트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덕트 문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배위결합
하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를 한번 다뤄보겠는데 CuSO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산구리 용액이 보통 이렇게 푸른색, 상당히 예쁜 스카이블루 같은 푸른색인 것 같아요. 여기다 암모니아 수를 가해요. 암모니아를 가하면 NH3가 물에 녹아있는 게 암모니아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NH4 플러스가 이온이 들어가죠. 그런데 OH가 생기면서 들어가요. 근데 OH가 처음에 소량을 가하면 이게 뿌옇게 됩니다. 왜냐하면 CU하고 OH가 두 개 붙어서 CuOH2가 되는데 이게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안 녹으니까 탁해지게 되죠. 액체가. 그러면서 위에 보니까 좀 더 시퍼라네요. 새파라네요. 좀 예쁘게 말하겠습니다. 자, 새파랗게 됐어요. 새파랗게 된다는 건 암모니아 수가 계속 많이 들어가게 되면, 쭉 짜서 들어가게 되면, 점점 공급이 되면 NH3가 많아져요. 많아지면서 NH3가 많아지면서 지나게 되면서 OH를 그걸 떨구고 이 이온에다가 뭘 만드냐면 암모니움 컴플렉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네 분자가 붙어가지고, 왜냐 구리가 원래 Cu2가 이온이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뭐 최외각이 다 빈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 전자 쌍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받아가지고 암모니아 분자를 네 개를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21장, 22장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이금속을 다룰 때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뭐라 하면 리간드라고 그래요. 중심 금속이 있어서 이온이나 있어서 거기에 원자나 이온이 있어서 거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리간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도 리간드예요. 그래서 리간드가 중심 금속 이온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컴플렉스, 배위 결합을 하기 때문에 컴플렉스라고 말하거든요. 착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파, 암민, 컴플렉스 컴파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테트라암민, 카파, 아이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트라가 4개는 뜻이었죠. 예. 그래서 Cu, NH3, 2가 이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녹아요. 싹 녹으면서 아까 그래서 이렇게 침전처럼 뿌얘졌던 게 싹 녹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색깔이 진합니다. 파란색이 이 진한 색깔이 나온다. 이건 녹기 때문에 AQ라고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암모니아에서 조금 가니까 이렇게 뿌옇게 침전이 됐다가 더 많이 가니까 싹 녹는 거, 그 현상을 여기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O3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될까 하는 문제예요. 그럼 SO3가 보통 이렇게 SO3인데 이게 아무래도 산소가 전자가 좀 풍부하겠죠. O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전자가 여기가 뭘까요? 베이스, 루이스 애시드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루이스 애시드, 루이스 베이스에 전자가 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공유전자쌍을 여기다 공유하면서 얘를 띄어가고 OH를 만들고 OH 만들죠. 이게 뭐가 됐어요? H2, SO4, 설프릭 애시드가 되죠. 그래서 보통 SO3 만든 다음에 물에 녹여서 설프릭 애시드 만드는 공정을 우리가 촉매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산이 종류가 많은데 아까 보니까 강산도 있었고 중간 정도의 약산도 있었고 아주 약한 산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엇이 때문에 산의 세기가 어떤 물질이 강산이고 어떤 물질이 약산이고 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H가 있으니까 산이겠죠. 일단 물론 모두 메탄 같은 건 산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이렇게 HA가 있어서 H 플러스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게 다 산인데 여기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HF, HCl, HBr, HI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the stronger the HA bond. HA 본드가 강하면 강산이겠습니까? 약산이겠습니까? 강하니까 강산이 아니고 이게 강하면 떨어져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오기가 쉬운 게 강산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약산이에요. 자, 그래서 stronger HA bond, the stronger the HA bond 하면은 the weaker the acid. 산은 약하다. 그러니까 HA 본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산은 약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본드 에너지를 보면 HF 본드 에너지 568.2kJ/mol, HCl 본드 에너지 431.9kJ/mol, HBr 본드 에너지 366.1kJ/mol, HI 본드 298.4kJ/mol입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본드 에너지가 약해졌어요. 그럼 내려가면서 쭉 강산이 되겠죠. 그래서 HF, HCl, HBr, HI 갈수록 강산입니다. 본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숫자가 좀 다른 건 이제 좀 반올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면 이 본드 랭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 본드 에너지가 이렇게 약해지냐면 그 이 FClBI로 갈수록 그 원자 반경이 A-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자 반경이 커져요. 원자 반경이 커지면 본드 랭스가 길어지죠. 본드 랭스가 길어질수록 결합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드 랭스는 이렇게 가면서 길어지고 그래서 Ka 값으로 이건 이제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하는데 산이 세기를 나타내는 상수예요. 그래서 산세기 상수가 클수록 강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6.6 곱하기 10하면 마이너스 4승 6승, 8승, 9승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약산일 거고 이게 이렇게 아주 약한 산인 이유는 이게 분리돼서 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라기보다도 HF가 이게 전기음성도가 F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 분자들끼리 분자들끼리 계속 HF 이런 식으로 회합을 해서 H가 떨어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4승 정도 되는 거고 갈수록 산세기는 세지죠. 자, 이 정도로 산의 세기를 어떻게 가늠하는지를 봤는데 이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산소산 O가 있고 H가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보통 이게 잘 떨어져 나오려면 여기 뭐가 붙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Y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H에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 세기의 정도가 결정이 돼서 이 Y가 여기 O에 붙어 있는 Y가 그 엘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클수록 그러니까 뭐 FClBI면 F가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 N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엘렉트론 디피션시가 클수록 전자를 잘 당길수록 이게 전자를 잘 당길수록 이게 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옥시데이션 넘버가 높을수록 강산이 됩니다. 네, 그거 어떤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H가 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스트롱 에시드가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HOI 그럼 O에 뭐가 붙었어요? I HOBr 뭐가 붙었어요? Br HOCl Cl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전기 음성도가 보면 2.5, 2.8, 3.0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위로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니까 강산이 되겠죠. 얼마나 세질까요? 2.3 곱하기 10의 10승 굉장히 약산이네요. 그렇죠? 2.5 곱하기 10의 10승 이보다 100배 크네요. 2.9 곱하기 10의 8승 10배 더 큰 그런 산도가 전기 음성도 5에 붙어있는 원자의 전기 음성도 커질수록 커지더라 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했고요. 옥시데이션 넘버가 보면 보세요. HOCl은 5가 옥시데이션 넘버 얼마일까요? 플러스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0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걸 플러스로 보면 이거 5가 Cl보다 옥시데이션 넘버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산소 플러스 그러니까 수소 플러스 1 Cl 플러스 1 이것이 마이너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 1인 겁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산화화수 따질 적에 산소는 맨 처음에 모르죠. 마이너스 2를 먼저 주고 나머지 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5는 마이너스 2, 5를 마이너스 2 주니까 얘가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1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1이에요, 산화수가. 여기서 Y의 산화수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CL의 산화수를 따지겠네요. 그럼 CL 산화수가 얼마겠어요? 5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이것이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3 되죠. 여기는 이것이 플러스 5 되죠. 이거 플러스 7 되죠. 그래서 1, 3, 5, 7. 5에 붙어있는 클로린의 산화수가 높아질수록 강산이 된다.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2승, 1 정도고 10의 8승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 CL에 붙어있는 산소가 엘렉트론 위드로 전자를 당겨요. 그러니까 계속 당기고 한 번에 하나가 당기고 두 개가 당기고 세 개가 당기니까 많이 당겨지니까 엘렉트론 이 디피션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H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기가 아주 쉬워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박슬릭 애시드 유기산입니다. 여기 R은 뭐 CH3가 되면 뭘까요? 그러면은 초산, H가 되면 개미산 포믹 애시드.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뭐 여기 있네요. HCOH, 포믹 애시드, HCH3COH, 아세틱 애시드. 이거는 좀, 뷰티릭 애시드 하나, 뭐, 세싱 다섯, 펜타노익 애시드예요. 근데 어쨌든 탄소가 5개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세틱 애시드처럼 발레릭 애시드인데, 세기를 보면 이게 제일 강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1.8 곱하기 10-4승. 이게 약한 산이죠. 아주 약한 1등은 1.8 곱하기 10-5승. 이것이 이쪽이 좀 카보하이드레이트 C하고 H가 좀 많아질수록 좀 약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5승 같지만 1.5 이렇게 해서 대충 이런 카보실릭 애시드 유기산이 약산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데 거기에 이쪽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메틸기라든지 알킬 그룹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강산이 아닌데, 여기 에틸이 있으니까 프로파노익 애시드거든요. 그런데 프로파노익 애시드는 맞는데 여기 뭐가 붙으냐면 I가 붙었어요. 근데 I가 붙은 위치가 탄소로 보면 1번, 2번, 3번 위치에 I가 붙어서 3, 요딘. 그래서 요도 붙었다는 거죠. 3요도 프로포나믹 애시드 했는데 이게 8.3 곱하기 10-5승입니다. 그거보다 좀 많이 나아졌죠. 여기 비슷한 썼을 텐데, 왜냐면 이게 I가 전기음성도가 그래도 탄소나 수소보다는 좀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I보다 더 전기음성도가 큰 게 들어가면 더 세지겠죠? 보니까 더 세졌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세졌죠. 이게 10-4승이긴 하지만 1이니까. 그래서 이건 3클로로 프로파노일 애시드. 그런데 여기서 이거 두 번째 위치에 붙었는데 첫 번째 위치에 가서 붙어요. CL이 여기.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CL이 일로 옮겨가죠. 그럼 더 산의세기가 커지죠. 10-4승, 10-3승, 1.4. 그런데 이게 CL이 2개가 붙어요. 그럼 더 세지겠죠. 8.7. 그래서 이거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건 1번, 2번 위치에 CL이 2개 붙였어요. 2개니까 다이클로로 프로파노익 애시드. 이건 2클로로 프로파노익 애시드.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는 이제 이렇게 산의세기를 알 수가 있었고, 또 우리들이 이제 pH를 배우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Auto Ionization of Water. 이게 뭐냐면은 물의 자동 이온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터예요.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인데 어떤 작용은 얘는 산으로 작용하고 얘는 연기로 작용해요.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것이 H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고 OH 마이너스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가 산을 H 플러스를 주는 걸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하나는 H3O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빠른가를 했어요. 얘가 얘한테 산을 H 플러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 되고 브랜스테드 로울이 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루이스 연기고 루이스 산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H를 얘한테 하나 주니까 H 플러스를 주니까 H3 플러스 되고 자기는 OH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데 이렇게 물 분자인데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 순수한 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농도 곱하기 이온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온 프로덕트라고 말합니다. 이온적. 그것이 KW라고 쓰고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을 해주면 그것이 25도에서는 딱 10-14승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1대1로 생기죠. 그럼 각각은 얼마가 있어요? 10-7승씩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25도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도가 아니면 달라지죠. 온도에 따라 평형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이렇다면 보통 중성인 물에서는 H3O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농도가 같고 이게 1.1 곱하기 10-7승인데 25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으면 산성이고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적으면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염기성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5도에서는 제가 사실 1.01인데 1로 고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에서 뽑아온 건데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보통 1.01인데 1로 보거든요. 그래서 25도에서 1 곱하기 10-14승이 아이온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pH는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수소이온 농도에 10-7승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되고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중성이냐 하면은 중성은 맞습니다. 그런데다 pH가 7이냐 아니면 이온 농도 10-7승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해리를 해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 이게 1 곱하기 10의 14승인데 1.47, 2.92, 5.47 이렇게 하면 pH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고 수소이온 농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덜 해리를 하니까 커져서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고 pH가 커져요. 그래서 pH가 7이 아닙니다. pH가 7이 아니더라도 이건 뭡니까? 중성입니다. 그 온도에서. 그러니까 pH가 7일 때 중성이라는 건 온도가 25도여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H 스케일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9년에 슈렌 쉐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이 사람입니까? 스웨덴 사람입니다. 그래서 potential of pH란 뜻에서 pH가 그 뜻이니까 potential of H 플러스 용액에 H 플러스의 세기 potential 전이라는 뜻에서 pH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pH는 정의하기를 왜냐하면 pH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런 식으로 또 10의 뭐 몇 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뭐 수치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그를 붙여요. 로그를 붙이고 나니까 마이너스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입니다. 예. 그냥 자연수로 말하려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상용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가 아니에요. 10의 로그. 그래서 그걸 붙이고 수소이온 농도를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수소이온 농도에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를 pH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입장에선 OH 마이너스 농도에 몰 농도에 로그를 붙이고 마이너스는 건 뭐라고 했어요? POH라고 하겠죠.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K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Acid Dissociation Constant 산해리 상수인데 거기에 로그를 붙이고 마이너스 붙인 거 pKa라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 pKa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POH, pH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KW가 있었죠. 물의 이온조, 아이온 프로덕트 H3O 곱하기 OH 마이너스 이게 25도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로그를 하고 마이너스 로그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곱의 로그는 로그 플러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근데 또 마이너스 H3O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pH 플러스 POH가 되겠죠. 이것이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pKw 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마이너스 14 여기다 로그 붙이면 마이너스 14인데 마이너스 쓰니까 14가 되죠. 그래서 pH 더하기 POH가 14가 되는 겁니다. 언제? 25도에서. 다른 온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벌써 훨씬 큰 값이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크지는 않지만 큰 다른 값이 나옵니다. 25도에서 그렇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처음 강의에서 25도라는 걸 자꾸 강조를 했어요. 예년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수시 입학시험에서 이거 출제했던 것 같아요. 온도가 달라지면 이게 14가 맞냐 뭐 이런 문제.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pH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0서부터 14까지 pH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14라는 뜻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건 10의 0승은 뭡니까? 1이죠. 그럼 pH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이라면 10몰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로그 붙이면 10 로그에 10에 로그 붙이면 1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몰 농도가 100인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100몰이 없습니다. 100몰 산이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100몰이다. 그러면 로그 붙이면 10의 2승이니까 2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런 식이에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pH는 그냥 수소이온 농도에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다.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가 pH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이 대충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여기 볼 수 있는데 제일 보통 만나는 산이 1몰 HCl 그거 1몰 HCl 그거 pH 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트림 나오면서 좀
세게 하면 뭐가 위액이 좀 역류할 수가 있어요. 식도에. 그럼 아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스토마크 위에 있는 위산 상당히 강산이에요. 그렇지만 1몰 정도는 안 됩니다. 0.1몰보다도 좀 약해요. 하지만 약 거의 pH 1에 가까운 강산입니다. 그 다음에 레몬, 아주 신레몬, 아주 세죠. 시죠. 신맛이. 그게 pH 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초산 3 정도 되고요. 와인이 3 정도 된다나요? 잘 모르겠어요. 와인이 3 정도 되나? 또 토마토 이게 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일 내지 채소류들이 유기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커피가 뭐 아메리카노 해야 되겠어요?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탄산이 빠졌는데 카보닉 워터가 상당히 높아요. 한 3, 4 거의 카보닉 애시드니까 탄산, 소다수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산성비 됐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내리는 비에 묻어갖고 그냥 보통 깨끗한 환경에서도 산성비가 되면 대충 5점대 내지 6점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근데 아주 뭐 낙스, 삭스 이런 거 뭐냐면 이산화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있어서 대기 오염이 심하면 막 여기까지 3까지도 막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유가 젖산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산성이고요. 순수한 물은 pH 7입니다. 중성 이렇게 보고 사람 블러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알칼로이드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염기성이 들어갈 거고 pH 7보다 크다는 겁니다. 베이킹 소다 8점 몇 대니까 상당히 염기성으로 가죠. 그러니까 밀크업 마젠다가 위산이 많고 그래서 신물이 올라오니까 염기를 먹어서 중화시키는 그거 있어요. 그 밀크업 마그네시아라고 하는데 밀크업 마그네시아 암포젤렌 뭐 옛날에 이런 상표를 팔았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위산제 제산제라고 그러죠. 그것이 pH 10 정도 되죠. 염기예요. 그다음에 집에서 보통 쓰는 게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 같은데 암모니아 수로 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홀드 암모니아 pH가 12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몰 NaOH가 pH를 14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염기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은 0.23몰 NaH가 이게 하이드라이드이기 때문에 강염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요. 좀 산염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에 녹았습니다. 얼마 물에? 2.8리터에 녹았습니다. 요거 얼마 되지 않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NaH 분자량 계산해 보면 이게 정도 들어가도 부피가 그렇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퓨어 워터에서 녹아서 25도라는 걸 강조를 해줬어요. 강조를 해주지만 말을 했습니다. pH 계산하라. 당장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금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좀 적어봐야 돼요. 일단 항상. 그래서 NaH하고 H2하고 만났겠죠. 물에 녹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가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H 하나를 빼갈 거예요. 이게 강염기니까.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니까 H2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액에는 이게 남을 테니까 이걸로 얼마나 농도가 되는지 계산하고 이온적에서 H 플러스 O 농도 계산하고 그래서 거기다 로그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pH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 OH 계산하니까 이것이 여기서 보면 0.23몰 들어가서 다 이 반응을 할 테니까 0.23몰이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될 거고 그거를 농도로 구하자면 그 몰을 부피에다가 나눠줘야 되겠죠. 2.8리터 분의 0.23몰입니다.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이거 딱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OH 마이너스 농도죠. H3O 플러스의 농도는 OH 농도 곱하기 H3O 플러스 농도가 25돼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그러니까 OH 마이너스 농도를 나눠주면 이걸로 나눠주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나올 거고 여기에 로그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면 12.91이죠. 자, 여기서 제가 too significant digit라고 이렇게 빨간 걸로 강조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유효 숫자가 2개예요. 유효 숫자가 2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유효 숫자 2개로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12는 요것에서 온 10이에요. 10의 몇 승이냐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에서 13 사이의 값이니까 이게 13으로 나오고 앞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점 할 때 이 12는
0000 해서 가는 그 자릿수를 표시해주는 10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숫자에 표시하지 않아요. pH를 얘기할 때. 그래서 소수점 이하만 유효숫자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숫자가 두 개니까 소수점 이하 9, 1로 two significant figure로 두 개의 유효숫자로 답을 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터, 지시학 얘기를 해요. 사실 지시학을 조금 더 평형을 해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과서는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지시학이 있고 이걸로 pH를 잴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학에 이런 분자 폼이 있고 이게 이제 산으로 작용을 해서 H3 플러스를 만들면서 IN-가 되죠. 그래서 산, 염기, 그러니까 지시학 자체도 짝산 짝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H3O 플러스가 많아요. 다시 말해 산성용액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겠어요?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 산폼이 짝산이 많을 거고 만약에 염기가 많이 들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염기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산폼하고 염기폼이 그러니까 짝산하고 짝염기가 색깔이 달라요. 그럼 이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pH에서 색깔이 변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지시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시학들이 메틸 바이올렛, 상당히 산성에서 변하죠. 티몰 블루, 산성에서 변하는데 레드에서 옐로우 되고요. 메틸 오렌지, 레드에서 옐로우로 변하는데 이것도 산성에서 변합니다. 약산성에서. 브롬 크레솔 그린, 옐로우에서 블루로 변해요. 그린이 아닙니다. 메틸 레드, 레드에서 옐로우로 변하고요. 대충 그래도 다 산성 부분에서 pH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클로로페놀 레드, 옐로우에서 레드로 변하고요. 브롬티몰 블루, 옐로우에서 블루로 변하고요. 제가 전에 이런 지시학들을 좀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뭐 메틸 오렌지, 다음에 브롬티몰 블루 이런 거 좀 많이 흔하게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메틸레드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중에 페놀프탈레인이 나왔어요. 이건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라리스, 색깔이 없는 투명화에서 붉은색 계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색깔 변제를 쉽게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을 한다든지 할 적에 특히 이제 감염기로 뭘 적정할 적에 약산이든 뭐 적정할 적에 많이 사용하는 그 지시학이 있습니다. 피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몰프탈레인, 디몰프탈레인 그것도 역시 칼라리스에서 블루로 변하고요. 비슷한데 이게 좀 많이 있으니까 좀 흔하니까 이걸 많이 쓰겠죠. 아리자린 옐로우도 이건 염기성에서 변하는 지시학이다. 자, 이런 지시학들이 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익혀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더 pH는 또 쉽게 재는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pH 미터로 재면 됩니다. pH 미터의 작동 원리는 우리가 환원 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전기화학 하지 않으면 19장쯤 될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이건 뭘까요? 페노프탈렌이 들어있는 염기용액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거 보니까 10.88 정도가 맞겠죠. 전극 하나로 돼 있어 싱글 엘렉트로드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극 두 개가 들어있는 게 한꺼번에 돼 있는 쓰기 쉽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펜 타입도 나와요. 무슨 펜 같은데 이렇게 쭉 꽂으면 여기 디지털로 pH가 나오는 거. 전에 제가 갖고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는데 마침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딴 데서 강의를 해서 제가 연구실에 있지 않아서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펜 타입으로 이렇게 가격도 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pH 메터도 있습니다. 정확도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썩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도 요새 아주 좀 고급으로 좀 가격이 좀 높게 나오는 거는 상당한 정확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확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16장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에서는 이제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